일단 담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쓸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지방 성분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분해를 하고 영양소를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독소, 노폐물 이런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중국 같은 이제 동아시아 계통에서는 담관 기생충 감염률이 꽤 높다고 해요. 당연히 담낭암, 담도암의 발병률도 높은 편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서정입니다. 간암에 이어 담도, 담낭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담낭과 담동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담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쓸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를 보시면 이제 간이 이렇게 우측 상복부에 있는데 그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크기는 조금 작아요. 한 7cm에서 10cm 정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담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 가지고 담즙이 가는 길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간 안에도 있고 간 바깥쪽에도 있는데 간 안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간 내 담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낭은 주머니 낭자거든요. 담낭이라는 안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이제 지방 성분이 들어온 신호를 받으면 이게 이제 간 바깥쪽에 있는 담도를 통해 쭉 나가서 십이지장으로 이 방출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지방 성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담즙의 중간 정거장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지방 성분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소를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안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그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독소, 노폐물 이런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차적인 병증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담낭이 담즙을 잘 보관하고 조절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화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방에서도 어떤 조율자 역할을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방 쪽에서도 예전부터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담자, 중정지관, 결단출원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담이라는 것은 중정지관, 황제내경에서는 오장육부를 어떤 정부 관리자 역할에 비유를 많이 했는데 가운데 중자하고 바를 정자예요. 가운데 중심을 잡고 바른 것을 지키는 관리에 해당된다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이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나누고 중심을 잡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예전에는 이제 간담이라고 그래가지고 간하고 담을 이제 세트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간담의 기능과 관련된 우리 속담도 많이 있어요. 속담이라기보다 이제 표현이죠. 대표적인 게 참 담대하다 이런 표현 쓰죠. 담이 크다. 실제 뭐 해부학적으로 클 수도 있지만 기능이 왕성하다는 얘기인데 담대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여요? 뭔가 굉장히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체질의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담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용기가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애 떨어질 뻔했네, 간 떨어질 뻔했네 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기서 애는 임신한 애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간이에요. 결국 간 떨어질 뻔했네 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깜짝 놀랐을 때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담 기능이 왕성하고 발달해 있으면 옆에서 이제 와장창 소리가 나도 미동도 않고 안 놀래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용기가 없고 소심하고 하면은 간 기능, 담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간 떨어질 뻔했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한의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 간과 담의 기능이 어떤 정서적이든 혹은 소화의 기능이든 이런 부분에서 가운데 중심을 지키고 어떤 정서적으로도 균형을 잡고 그다음에 용기가 있고 이런 거 관련이 있다고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중심을 지키는 장기인 담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하면 담낭암과 담도암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담낭은 말 그대로 그 주머니에 암이 생기는 거고 담도는 그 담즙이 흐르는 길 거기에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간담도계 쪽에서 담도암이 간암 다음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발병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담낭암도 그렇고 담도암도 그렇고 대부분은 선암종이에요. 즉 점막 조직에 암세포가 생기는 건데 뭐 이제 점막 조직이 생기지 않는 거는 뭐 일단 미분화암, 그다음에 편평상피세포암, 유암종 이런 다른 형태들이 있는데 뭐 90% 이상이 선암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담도암도 마찬가지로 선암이 대부분이고 그 이제 담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치료법도 그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자, 그러면 담낭암, 담도암은 도대체 왜 생기냐,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막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간암도 제가 간염이 제일 큰 위험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담낭염, 그 다음에 담도염, 그리고 어떤 담석이 생기는 거 이런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근데 간 쪽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흡충 같은 기생충 감염이 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간경화, 그 다음에 담관 자체에 어떤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런 원인들이 주로 담낭암, 담도암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한국, 중국 같은 이제 동아시아 계통에서는 담관 기생충 감염률이 꽤 높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지역은 당연히 담낭암, 담도암의 발병률도 높은 편이고요. 한국 분들 아무래도 좀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간암하고 비슷하게 비만, 당뇨, 고지방식, 흡연 이런 거 다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